안에서부터 검찰이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첫 주제로 검사들의 선빵 사표. 저는 선빵 사표라고 부르고 싶은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선빵 사표로 검찰 조직이 무너지나?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최근에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저희 기자들도 그러고 상당히 특히 이제 검찰 내부에서 많이 놀라고 동요를 냈습니다. 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죠. 그리고 온갖 특수수사를 다 총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의 수장이 중앙지검장이고,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지검에서도 그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그런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두 사람이 22일 날 동반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지쳤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지쳤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공격도 있고 그동안 뭐 그거 방어하느라 많이 지치긴 했겠죠. 그런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막아냈거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공통점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사건이 갔었죠.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게 헌재에 갈 탄핵 사건이 아니었죠. 탄핵 사유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했다. 이 과정에 뭐 위법이 있다. 라고 해서 탄핵 올렸는데 뭐 이유만 들어봐도 정말 이유가 없는 무고성 탄핵이고요. 헌재도 마찬가지로 탄핵 사유 안 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럼 뭐 탄핵도 다 이미 넘어갔는데 왜 사표를 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탄핵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보복과 탄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두려움에 기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게 근거 없는 엄살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니까는 상임위 단계까지 통과를 시켜놓고 일발장전하려고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법들이 정말 실제로 그런 우리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이 뭐냐면은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검사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징계 청구권자의 법무부 장관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궁금하실 텐데 원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사라는 거는 재판만큼은 아니어도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지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막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은 거의 개별 사건의 결과를 갖다가 그냥 뭐 법무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검사 인사권을 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법무부하고 검찰 사이에는 벽을 쳐놓고 그 벽 중에 하나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검찰총장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을 추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박범계가 다시 장관이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인사가 박균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 김건희 불기소했던 검사들 징계 청구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 청구하면 이제 누가 결정하냐?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 기관이 명목상으로는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은 판사, 검사, 변호사, 외부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상당 부분을 이 추천이나 임명을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무부 장관 뜻대로 이 징계 결과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 파면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임도 마찬가지로 뭐 연금 수급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장이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냐? 법 왜곡죄라는 거를 또 민주당이 도입을 해놨어요. 이것도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 왜곡죄. 왜곡이라는 말이 좀 굉장히 모호하죠. 실제로 굉장히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이 법이 이 죄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느냐 그 내용을 말하는데 구성 요건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 조작하거나 증거 해석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애매하죠.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서 이제 끝부분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나 증거를 은닉 조작하거나 증거 해석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에 10년이야. 10년 이하 징역이니까 최대 10년까지 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검사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 사건 불기소. 너 이거 범죄 혐의 발견하고 왜 기소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이재명 기소. 너 이거 왜 법을 왜곡해가지고 이재명 기소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들 입장에서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 이게 사실 판사들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죠. 또 법 만들면은 판검사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모호한 이런 구성 요건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지금 탄핵을 피했다고 다가 아니다. 이창수라든지 조상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탄핵을 방어하는 데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공격을 어떻게 개인으로서 감당을 하겠냐. 그러니까는 사표를 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말의 동정이 섞인 그런 해석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내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실 보통 자리인가요? 검찰에서 빅4, 그중에서도 저는 빅2로 부르고 싶은데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면은 정말 지검장의 명을 받아서 수사했던 검사들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냥 그 위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보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평검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수사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특수부에 배치가 됐고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이 됐고 내가 특수부에 있으니까 직무로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수사만 했습니까? 법정에 가서 방어도 합니다.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잖아요. 기소를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유죄 받을 수 있게 증거 제출하고 증인 신문하고 이런 역할 그것도 검사들이 합니다. 그렇게 이쪽에 이재명, 이쪽에 검사들이 앉아 있어요. 법정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매번 이재명을 면전에 두고 재판하던 검사들이 이거 어쩌라는 거냐. 지금 이 사람들 진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방탄이라는 건 정말 이럴 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탄 역할을 해줄 그런 든든한 선배들, 윗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은 그 총알 누가 맞겠어요? 밑에 일하던 후배들이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건 너무나 비겁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보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에 탄핵이 같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은 지금 아직 뭐 사표 안 낸 사람 최재형 부장검사, 그러니까 조상원 지금 그 중앙지검장 그리고 최재형 부장검사 세 명이 같이 이제 그 도이치 건으로 탄핵이 소추가 됐는데 이제 셋 다 기각이 됐죠. 당장 최재형 부장검사가 있고 또 뭐 강백신 부장검사 그리고 강백시 차장검사 그리고 김영철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 어미준 지청장 또 이제 박상용 검사 이런 사람들은 탄핵안이 발의가 돼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고요. 그 밖에 정말 수많은 검사들이 이재명 사건을 수사를 하고 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정치인 수사라든지 과학적결 비리 수사
이거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나를 정말 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법률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권력이 살아있고 그런데 윗사람들은 저렇게 냅다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은 검사들이 수사하겠습니까? 왜 요새 선생님들이 학부모 민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보복이 두려워서 검사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정치인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 수사 같은 경우에도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검사들을 얽혀 놓겠다라고 작업하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범죄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와중에 좀 굉장히 저는 멋있는 검사를 발견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누구 사표 낸다더라 이런 말이 이제 저희 법 쪽에서 많이 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제 누가 물어봤대요. 야, 너 사표 낸다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양아치가 온다고 내가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양아치가 누군지 어떤 정당인지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검사가 그렇게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중앙지검장보다 훨씬 정말 기계 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이런 검사들 우리가 많이 응원해주고 정말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검찰 조직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다뤄봤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런 의로운 검사들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관 대표 회의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죠. 이 사람들 최근에 저는 진짜 판사들이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뭐냐면은 취재진한테 회의 주제로 내놓은 보도자료하고 자기네들이 법관 대표들한테 내부적으로 우리 이거 회의할게요라고 돌린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가 사실 이 원자료는 어디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원자료. 그러니까 판사, 법관 대표들한테 돌린 자료.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료가 기자들한테 배포된 보도 자료에서는 어떻게 왜곡됐는지 저는 왜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왜곡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생생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국법관 대표회의 26일 날 열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것도 이것도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죠. 선거일로부터 불과 지금 거의 뭐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아니 후보 재판은 뭐 선거운동의 공평을 위해서 미룬다고 하면서 왜 굳이 이 시점에 이 회의를 판사들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 회의를 소집한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이재명 재판 왜 이렇게 빨리 했나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몇 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이거를 정족수를 못 채웠잖아요. 원래 5분의 1 그러니까 전체가 126명이거든요. 전국 각 법원의 법관 대표 직급별 법관 대표가 126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중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126명에서 5분의 1이면은 26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19일이었나요? 그날은 이 정족수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원래 그날 오후 6시까지 계속 이제 회의 개최에 참석하는 사람 의견을 받아서 안 되면은 그 속된 말로 사실 나가리가 된 거예요. 안 열어야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날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겨우 26명을 채워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 안건이죠. 안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 법관 대표 회의가 이런 안건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배포됐던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먼저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보도자료에 보면은 안건이 2개입니다. 안건이 2개인데 크게 하나, 둘인데 하나가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건 1은 사실 별 그냥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전국법관대회 의는 뭐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침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힘.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태, 뭐 이번 사태가 뭘 말하는지 이게 사실 이재명 재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사실 말은 긴데 뭔 내용인지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뭐 재판 독립이 중요하다. 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원문 보시겠습니다. 판사들한테 배포된 원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아까 방금 보셨으니까 그걸 기억에 담고 이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재판 독립 중요하다. 그 바탕에 재판의 공정성, 민주적 책임성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2번 뭐 사법신뢰 법관윤리 그리고 이번 사태 모니터링한다. 그러니까 안건 1에 대해서는 이 원문하고 아까 보도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도자료하고 어때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를 그냥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로마자에서 1, 2 한 거를 갖다가 이게 원래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동그라미를 제가 이제 못 찾아서 다이아몬드로 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그리고 뭐 한다를 갖다가 이렇게 함 이렇게 끝나고 똑같아요. 문제는 안건 2입니다. 자, 안건 2에 보도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도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 내놓으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 우리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뭐 의견 그렇게 안 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법관 대표들한테 우리 이거 회의할 거예요. 라고 뿌려진 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정 사건이 뭐겠어요? 이재명 대법원 공직선거법 재판 아니에요? 이례적 절차 진행 뭐겠어요? 너무 빨리 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넣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의하겠다고 배포한 안건에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언론에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에는 그걸 쏙 뺀 거예요. 그리고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뭐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이것만 이제 쭉 지금 따다 붙여 놓은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재명 사건 논의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떡하니 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뺐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욕먹을까 봐 그랬을 것 같아요.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대법원 재판 너네 모여가지고 대법원 재판 문제 있다 이거 의결하려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저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관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일선 판사분 얘기가 저한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연락을 해오고 전화를 해왔어요. 양 기자, 그거 뭐 기사로는 이재명 사건 논의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가 받은 안건에는 이렇게 돼 있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봐봐. 그러면서 보여줬던 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그 문구가 있던 원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요약을 한다고 해도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있는 거. 자 이거를 원문을 요약을 하면서 보도자료 같이 그렇게 요약하시겠어요? 자 요약 여러분 이제 살면서 어떤 말이나 글 요약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원문을 보도자료와 같이 요약하는 거 이거 요약일까요? 왜곡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다시 그 판사 반응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한 어떤 판결문을 보는 것 같다. 어떤 판결문이겠어요? 이재명 2심,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에서 그 10명 중에서 4명 키운 걸 갖다가 2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조작이다. 조작을 조작이라고 한 게 뭐가 거짓말이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썼잖아요.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문처럼 지금 이 부분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게 빠진 거를 요약이 그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왜곡이지 요약이 아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취재진한테 내놓는 안건하고 그리고 판사들이 실제로 다루는 안건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런 게 또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비단 이게 문구뿐만이 아닙니다. 안건 이유 중에서도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재판과 절차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러분,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들 사법 신뢰가 흔들리셨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답을 좀 해보시죠. 허영희님 말씀대로 진짜 이거는 왜곡이라는, 저도 진짜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판사들한테 배포한 회의 자료에는 이렇게 정말 세게 비판을 했다니까요. 재판과 절차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예 자기네들이 예단을 하고 평가를 한 자료를 판사들한테, 일선 판사를 대표해서 나온 법관 대표들한테 우리 이거로 회의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계되지 않는 사법 독립 주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래요. 저 이거 오늘 아침에 본 어떤 단독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좀 확인이 돼야지 좀 다뤄질 문제 같은데 왜 무슨 대법관을 뭐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을 한다 뭐 그런 어떤 단독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는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으면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 이런 사법 시스템이 기득권인가요? 다 혁파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더 시민단체한테 재판받아야 되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행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자칫 어려워 보이는 제도 같은 거 하나하나 다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정말 저는 이제 외국이고 요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놀라운 싱크로율을 또 하나 어디서 발견했는데 제안 이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과를 이 판사들한테 배포한 자료에서 써놨더라고요. 이 법관 대표회의 지도부가 배포한 사안의 경과 이 내용하고 얼마 전에 제가 판읽기에서 다뤄드린 민주당이 발의해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조희대 특검법하고 말머리가 저는 소름 끼치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 그 회의 자료, 판사들의 회의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은 항소심 선고 2일 만에 대법원 기록 송부, 검사 상고 이유서와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 다음 날 소부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1차 합의, 2일 후 2차 합의, 일주일 후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됐고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 기록 송부 당일 사건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및 집행관 송달되었는 바 기존의 관리와는 다르게 매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법관 대표의 운영진이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명시를 해가면서 이거 너무 빠르지 않나? 너무 이상해 라고 판사들한테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조희대 특검법 제안 이유가 어떠냐?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시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됐고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수부배당 2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사라는 사람들이 남의 재판, 그것도 그냥 남도 아니고 대법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적한 타임테이블 내용하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말 쫓아내려고 마음먹고 만든 특검법의 제안 이유하고
말머리가 저는 되게 소름 끼치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인제 이 제안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저런 특검법 제안이라든지 뭐 또 헌재를 갖다가 그 헌재법을 개정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도 기재가 돼 있는데 저는 판사들이 남의 재판 그것도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고 이게 독립적이고 공정한지 정치 개입이 아닌지 판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 그것도 아까 불러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라는 예단을 상당히 가지고 이거를 회의를 한다?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똑같더라도 차원이 다른 게 민주당은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지만은 정치 세력이잖아요. 정치 공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법관 대표의 그 안건 그 경과 설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판사들이 사법 독립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가 아닌가. 자, 이걸 볼 때 법원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이거는 일부 정치 판사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것 같았으면은 그동안 이재명 재판 늘어진 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한마디 했나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2심을 갖다가 2년 넘게 지금 늘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신뢰가 훼손된 그거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뭐 목소리 낸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재판 독립 뭐 재판 중립을 이유로 남의 재판 우리가 기록도 안 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도 안 했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 빨리 했다고 대선 앞두고 재판 빨리 했다고 이게 뭐야. 이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의심되네. 이러고 일선 판사들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정치 판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선 겁니다. 축하해요님 633 원칙 안 지킨 부작위법. 법조인이신가요? 이 표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33 원칙 아시죠? 6개월, 3개월 내야 되는데 이거 안 지킨 부작위라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부작위범이에요, 진짜. 라이언님 말씀대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두세 배씩 늦어질 때 판사들은 뭐 했나요? 이거야말로 선택적 분노죠. 선택적 분노, 선택적 공격입니다. 선택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직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해성 공격을 판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과연 판사들의 대표기구 맞냐? 이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법관 대표회의 대표들 어떻게 뽑히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일선 법원에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판사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앞에 나서는 거거든요. 대표로 나서서 뭘 하는 거. 적극적으로 내가 뭘 만드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내니까 네가 해. 네가 그래도 어디 뭐 공부판사도 해보고 기획대회 해보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손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손드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관 대표라고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등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안건을 만들었대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관 대표를 취재를 해봤어요. 일선 법원의 법관 대표를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당신네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런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 이런저런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을 하려면 뭐 7일 이내에 안건을 내야 되고 몇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 충족 안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뭐로 회의를 하나보다 이것도 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소극적이고 방관적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랬는데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누구냐면은 김혜영 부장판사입니다. 굉장히 그 초기부터 김명수 대법원 초기부터 활동했던 강성 그 인권법 출신 판사입니다. 김혜영 의장 그리고 이제 몇몇 집행부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배포가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보통 조직에서 안건을 만드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판사들을 한자리로 모으는 이런 회의잖아요. 이런 전국 단위 회의를 그것도 온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런 회의에 안건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며칠은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건 할까요? 그리고 투표로 의견 받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드랍하고 다른 거 올리고 문구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떡하니 자 이거 오늘 회의 주제입니다라고 배포가 된 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문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법관 대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는 법관, 그중에서도 전국 각 법원의 대표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몇몇에 의해서 이 주제가 장악되고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26일 날 이렇게 이재명 재판 문제 있다. 이런 안건이 의결이 될 것인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전망해 볼게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법관들이 앞서서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게 정말 100명 넘게 뭐 현장에서 모이든 아니면은 줌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모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이재명 재판 문제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이 스스로 재판 독립을 꺾어버리는 거 자해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모인 판사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는 판사들이 여기 동의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건들 있잖아요. 그게 정식 의견으로 채택이 돼서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공식 의견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일단 과반수가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한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사실 회의를 열지 말지도 겨우 26명을 채웠는데 이게 의결이 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대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 회의를 할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조의대 특검법을 올린다, 뭐 대법원 위에 헌재를 올려서 사심을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개정 사항들이 있었고